수열. 시험 범위 어디까지 했어? 시험범위 저희 그 삼각함수 완전 처음? 네 초반이죠? 했던 것 같아요.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야. 수를 나열한 거 그냥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야. 이런 것들이 다 수열이 돼. 됐어? 그러면 숫자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이 나열한 숫자들 있잖아. 이 숫자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고 한다는 거야? 항이라고 한다는 거야. 수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보통은 영어를 한자로 번역한 게 많아.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엘리멘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번역하면 항. 그래서 저렇게 숫자를 나열하니까 그냥 이 숫자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항을 붙여서 나타내고 그거를 쓸 때 첫 번째 항이라고 첫 번째 항 이렇게 쓰기 힘들어서 A1, 뭐 A2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타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n번째 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 너무 안 좋은 의미로 쓰여가지고 n번이라는 의미가 n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항이라는 뜻은 이런 거야. 우리가 n번째 항을 안다면은 n번째 항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사실은 모든 항을 다 아는 거나 다름없어.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고 10을 넣으면 10번째 항이 나오고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n번째 항은 그거 하나만 알면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해. n번째 항을 알면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됐어? 네. 이게 수열의 기본적인 용어들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가 지우지 말걸. 아까 우리가 썼던 그냥 수열 중에서 그냥 숫자를 나열한 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야.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규칙이 없는 숫자의 나열을 배우진 않겠지. 그러면 첫 번째 조금 규칙이 있는 수열을 배우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자 그냥 사람만 보면은 그냥 이 자식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보내버려? 네. 괜찮아? 수업할 때좀 이놈아 이 자식 이거 이 자식 이거 사람만 보면 그냥 가지 못해가지고 얘 문 앞에서 야옹야옹한다. 이놈 아빠한테 가. 등차 수열은 설명할 때는 같은 수를 더해서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 그리고 정확한 정의는 차가 똑같다는 거야. 차이. 여기서 여기 뺀 거 얼마지? 여기서 여기 뺀 것도 여기서 여기 뺀 것도 차가 똑같은 수열이네 해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이런 게 바로 등차 수열. 지금 똑같은 수를 더해서 만든 거 차가 똑같은 수열.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반항이라고 했잖아.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얘를 굳이 쓰자면 첫 번째 항은 1이야. 그치? 두 번째 항은 1한테 얼마를 더했어? 2. 이 계속 똑같이 더해주는 이 숫자, 똑같이 더해주는 이 숫자를 뭐라 그러냐면 공차.
공차 계속 똑같이 더해주는 숫자 공차라고 하고 보통 D라고 해. 차이 디퍼런스 D라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부터 2를 더하기 시작하는 거야. 세 번째 항은 위에다가 한 번 더 2를 더했잖아. 그래서 2를 한 번 더 더한 거야. 얘는 한 번 더한 거고. 맞아? 네 번째 항은 여기다가 한 번 더 2를 더했잖아. 그럼 2를 총 몇 번 더한 걸까? 3번. 다섯 번째 항은 2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4번이 되는 거야.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항에서 이 2를 몇 번 더한 게 될까? n 마이너스. 그치, 하나 적게 더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항부터 공차 더하는 거 아니거든. 첫 번째 항엔 공차 안 더하고 두 번째 항부터 하나씩 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n번째 항은 공차는 하나 적게, 얘보다 하나 적게 더해지는 게 맞아. 됐어? 얘를 일반화하는 거야. 요걸 일반화했더니 등차 수열에서의 n번째 항은 보통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거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적게 n-1번 더한 게 되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구나 라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조건을 첫 번째 항과 공차로 A하고 D로 나타내 보면서 식을 세워야 돼. 그게 첫 번째야. 1단계야. 1단계 식을 세우는 일반 항 가지고 식 세우는 거 뒤에서 문제 풀어볼 거야. 그리고 등차 중항이라는 말을 듣게 될 거야.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항상 얘가 성립해. 어떤 게 성립하느냐? 봐봐.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이잖아. 가운데의 두 배는 얘네들 더한 거랑 같아. 맞아? 여기 어떻게 세 개를 잡아도 마찬가지야. 가운데 있는 거의 두 배는 얘네들 더한 거랑 같아져. 됐어? 그거는 사실은 차이가 같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 차이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B에서 A 뺀 거나 지금처럼 뒤에서 앞에 거 뺐지? 그럼 얘도 C에서 B 빼야 돼. B에서 A 뺀 거나 C에서 B 뺀 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야. 차가 같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항하면 이 B 가운데 것의 두 배는 A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야. 그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요 식은 가운데 것의 두 배는 양옆에 거 더한 것과 같다. 이거는 등차 중항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항으로 식을 세우는데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이건 등차 중항으로 식을 세워볼까? 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자, 일반항까지. 이렇게 세 번째 개념은 좀 이따가 하고 일반항까지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 앞에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인데 여기엔 나오지 않은 건가? 쉬운 문제가 조금 없네. 찾아봐. 자, 얘를 조금 문제를 정리하자면은 세 번째 항이 8이고 이 문제를 조금 문제부터 처음에 정리하는 거. 세 번째 항이 8이고 그리고 공차가 -1에. 됐어? 그럼 아까 어떤 문제를 이제 정리할 때 A하고 D로 나타낸다고 했지. A하고 D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야. 이런 거야. A3은 첫 번째 항 뭔지 모르겠지만 더하기 n-1 3에서 하나 빼야 돼. 그거만큼 D를 더해준 게 바로 A, D로 나타내는 식이야. 그게 지금 8이란 얘기거든. 근데 공차는 문제에 나와 있어. 얼마라고? 마이너스 그러면 A는 얼마? 4. 이항해야지. 10. 그러면 A하고 D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됐어요? 이거를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이렇게 일반항을 계산하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 10번째 항도, 20번째 항도, 뭐 200번째 항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요 있는 모든 조건을 다 A,D로 나타낸다. A5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그거가 구란 얘기지. 됐어? A7. 나연이가 한 번씩 세워볼래? A 플러스 6D. 그렇지. 그리고 얘네 둘은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 위에다가 마이너스 할까? 마이너스 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하면 얼마? D는 3이고,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대입하면 이제 A가 나오는 거야. D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가 나왔네. 됐어? 자, 어쨌든 A하고 D가 있으면 n번째 항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됐어요? 분배하면 일반항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AD로 나타내는 거. 자, 547번.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공차가 얼마? 얘는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면 첫 번째 항 딱 보이고 공차도 보여. 얼마 더 하고 있지? 계속. 그렇지. 공차는 4인 거야. 그러면 바로 일반항 계산할 수 있는 거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이번엔 첫 번째 항이 나왔고 15번째 항. 그럼 이 15번째 항을 AD로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내지? n-1. A가 5는 맞아. 근데 AD로 먼저 나타내봐. 14. 근데 이제 A가 5인 거니까 5가 2항하면 10가 분수 나왔네. 그럼 어쨌든 첫 번째 항하고 D가 나왔으니까 이제 공차 구하는 게 끝이구나. 됐어? 일반항도 계산할 수 있고. 그치? 아, 로그가 나와버렸어 진짜. 수열은 하겠는데 로그를 못 할 수 있지. 하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 아, 요거 할 때 일반항 계산해라. 얘까지는 하겠는데 A3까지는 하겠는데 그게 로그 5의 8인 거가 나와가지고 A3은 A 더하기 n-1D인데 그게 로그 5의 8이고 A5는 A 더하기 n-1D인데 그게 로그 5의 32인 거야. 됐어 안 됐어? 긴장하고 있지 지금?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빼는 거지. A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자,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한번 써볼게. 됐어? 로그들끼리 빼는 거 지금 긴장했지? 로그들끼리 빼면 진수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다시 로그를 가서 더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르는 아니면 헷갈리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정리를 하는 거야. 로그 계산. 앞으로 그게 지금 개념서야. 앞으로 돌아가서 로그들끼리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하는 거를 찾아보면 돼. 로그들끼리 더하면 밑이 같은 로그들끼리 더하면 진수들끼리는 곱하는 거고 로그들끼리 빼면 진수, 얘네들을 진수라고 해. A가 밑이고 나누고 뺄 때는 이거 순서 중요해. 곱하는 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나눌 때는 빼는 쪽에 분모로 간다는 거. 그리고 로그 A의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간다. 요 정도 계산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로그들끼리 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하면서 푸는 거지. 로그들끼리 빼라고 하면 32 빼기 8 하는 게 아니라 32 나누기 8을 하는. 됐어? 근데 또 4가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제곱인데 이 제곱은 로그 앞으로 나간다고. 됐나요? 네. 그러면 D를 이렇게 나왔다. 양변을 2로 나누면 2D가 2 로그 5의 2니까. 됐어? 근데 이제 우리 뭐도 계산해야 돼? 1번. A도 계산해. D를 계산했으니까. 그치? D를 계산했으니까 A를 계산해서 일반항도 계산해야 돼. 자, 여기로 다시 올라가는 거지. A를 몰라. 지금 D가 뒷방에 오거든. 가 로그 5의 8이었어. 됐어? 그렇게 보니까 이 로그 5의 8도 얼마? 8이 2의 몇 제곱? 8이 2의 세제. 그러니까 여 3이 앞으로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네. 그럼 얘를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A가 나오는 거야. A는 그렇지. 로그 5의 2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니까 이제 일반항도 계산할 수 있다. 로그 5의 2 더하기 n-1 D도 로그 5의 2. 분배하면은 아마 이거 로그 5의 2는 약분돼서 n 곱하기 로그 5의 2가 되겠네. 됐어?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자, 49번 문제. 공차가 나왔어. 이번에는 공차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항이랑 아홉 번째 항의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래.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머릿속에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떠올려봐. 자, 식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세워도 돼. 세 번째 항이랑 아홉 번째가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라고 똑같은 숫자인데 부호만 반대네. 마이너스 하면 같아지는 건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라는 생각보다 그럼 더하면 0이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됐어? 그럼 이제 이런 식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AD로 나타낸다. AD로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0이구나. 2A 더하기 10D인데 얘가 0인데 D가 지금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2A 마이너스 40이 0이니까 A는 얼마? 20. 그렇구나. 일반항도 다 나온 거지?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푸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문제들이야. 됐어? 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계속 일반항에 관한 문제들이야. 지금과 같은 것을 이제 연습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AD로 나타내는 거. 됐어? 네. 자, 첫 번째 항 나왔지? 공차도 나왔지? 공차 얼마? 6. 그치? 그러면 n번째 항 한번 얘기해 볼래? 17. 6 먼저 했어도 돼. 그치? 지금처럼 뭐가 몇 번째 항이야? 라고 물어볼 때 몇 번째 항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들은 전부 다 AD로 먼저 나타내야 돼. 일반항으로 먼저 나타내야 돼. 몇 번째 항이야는 일반항으로 먼저 해야 돼. 얘를 정리해보면 6 분배해주면은 11 플러스 6n 얘가 몇 번째 항, 71이 몇 번째 항이냐면 얘가 언제 71 나온다는 뜻이지? 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얘가 언제 71 나오지? 11 이항하고 6n으로 나누면 몇 번째 항이 71 나와? 11.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얘도 마찬가지. 네 번째 항은 이거고 두 번째, 일곱 번째 항이 이거일 때 12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도? 12번째 항을 물어본 것도 일반항에 관한 문제. 모든 조건을 AD로 나타내고 네 번째 항. 두 번째, 일곱 번째. 두 번째 항은 제가 음. A 더하기
맞아. A 더하기 6. 자,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될까? 여기도 2 곱해야지. 그리고 주식을 빼면 D는 마이너스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서 A도 계산해야 돼. D가 마이너스이니까 됐나요? 네. 자, 일반항 먼저 나와야 돼. 일반항.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얼마? 10. 그럼 12번째 항은 요 n자리에다 뭐 넣으면 된다? 10. 여기다가 12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일반항의 뜻이니까. 됐어요? 네. 자, 비슷한 문제를 계속 해볼 거야. 전화가 왔어가지고 녹화가 계속되고 있는지. 문제 읽어봐. 됐어. 오늘 조건은 이건 5번째 항은 16이고 12번째 항은 37이고 이 조건을 A, D로 나타낸다는 거지? 연립해서 A 얼마, D 얼마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AN을 완성하고 40번째 항 구하러 가면 그 식에 있는 N자리, 이 자리에 40 넣듯이 뒤에도 40을 넣으면 된다. 이해됐지? 자, 이 조건들도 모두 다 A, D로만 나타내면 그 다음엔 연립방정식. 그 연립방정식은 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인 거야. A, D로 나타내볼까? A 오 A 플러스 D. 다 합쳐서 해도 돼요? 네. 3A 플러스 9. 그렇지. 3으로 나누면 A 플러스 3D 10. 그래도 연립하기 쉽지 않네. 두 개 연립해서 A, B 계산하고 A하고 D 계산한 이후에 그 다음에 AN 계산하고 이번에는 몇 번째 항인지 몰라. N번째 항이 58이 되려면 연립 1차 방정식 풀어서 N이 얼마일까 계산하는 문제. 마찬가지 A, D로 나타내보면 할 수 있을 거야. 내항이고 배항이고로 식 세워가지고 자, 이제도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뒤에 나중에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필요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 어떤 걸 물어보냐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가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보는 거 전부 다 AN 계산해야 되는 거.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는 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몇 번째 항이야 전부 다 AN 물어보는 거. 됐어?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항 공차를 AN이 그냥 바로 나오네.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얘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됐지? 몇 번째 항부터? 그렇지. 얘 n은 자연수야. 됐어? 자연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자연수로 가는 거라서 9번째 항부터 양수구나 하고 알 수 있고. 자, 얘네들은 연립해서 AD를 끝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 2번은 식을 빼면 없어지고 빼면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3. 첫 번째 시계를 대입하면 A가 33. 첫 번째 항은 양수지만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더해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잖아. 그게 언제냐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게 언제 처음으로 음수되지? 13. 그렇지. 0은 음수 아니야. 됐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 문제. 자, 10보다 작아진다는 것도 AN 먼저 계산해 놓고 얘가 언제 10보다 작아져? 부등식 세워놓고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저 중괄호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 자체가 숫자를 나열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수열을 쓸 때 아까 뭐 1, 3, 5, 7, 9 이렇게 쓰면 이게 수열이거든.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 이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AN 일반항을 나타낼 때는 그냥 AN을 써. 좀 구분이 됐어?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이거는 수열을 나열한 거를 사실 써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압축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네. 얘는 그냥 일반항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같이 한번 해봐야겠네. AN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은데 절대값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봐봐. 첫 번째 항 공차가 나왔으니까 AN은 나오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됐나요? 네. 그러면 2분의로 통분을 해볼까? 2분의. 그 다음에 3을 분배하면 절대값의 최소값. AN의 절대값이 언제 제일 작을까? 거든. 첫 번째 질문. 절대값은 일반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숫자는 누구야? 0. 그렇지. 절대값은 제일 작아도 0이야. 음수는 나오지가 않아. 어떤 수를 넣든 양수 아니면 제일 작아도 0인 거야. 그러면 이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수가 나오면 혹시 0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0 나와 안 나와? 자연수 넣어갖고 그치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얘기한 요 n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야. 근데 0이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중에서 적당한 걸 넣어서 이 절대값이 제일 작게 만들고 싶어. n 대신에 뭘 넣으면 돼? 0에 가까운 그치. 9 아니면 10이야. 9 아니면 10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9 넣으면 얼마? 2. 10 넣으면 2분의 1. 정확하게 이렇게지? 됐어? 그 중에서 0에 제일 가까운 숫자, 절대값이 제일 작은 숫자를 계산을 하면 돼. 얘는 0에 딱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문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래, 눈으로? 읽었어? 네. 1하고 10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겠대. 그러면 이 수열은 항이 총 몇 개야? 12개. 12개야. 자,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1이야. 네. 얘 몇 번째 항? 두 번째. 얘, 세 번째. 얘, 네 번째. 얘는? 11번째. 얘는? 12번째. 자, 12번째 항이 12번째 항이 100이야. 됐어? 내가 지금 A10이라고 안 써서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12번째 항 A10이라고 쓰면 안 돼. 네.
12번째 항이라고 쓸게. 그냥 복잡해도. 이 12번째 항도 아까 AD로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했을 때 100이란 얘기야. 됐나요? 1이 2항 하면 99고 D가 9잖아. 됐어요? 네. 그럼 공차가 9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공차를 물어봤지만 만약에 얘를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몇 번째 항? 11번. 11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자, 비슷한 문제 몇 개만 조금 더 보자. 너무 똑같으니까. 자, n개의 숫자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공차가 나왔어. n이 몇 개, n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마찬가지야.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n 플러스 1. 얘는 n 플러스 1. 그렇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 24인 거야. 됐어? 네. 그럼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첫 번째 항 더하기 요거 마이너스 1 D가 24란 얘기거든. 요 방정식 풀어서 n을 계산을 하면 된다. 됐어? 우리가 앞에서는 습관적으로 A1, A5 막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얘가 첫 번째 항일 때 그런 얘기고 지금처럼 새로운 숫자를 n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됐어? 네. 자, 561번 문제 눈으로 숫자가 나왔고 지금 공차도 모르고 K도 모르기 때문에 식은 두 개로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항, 얘 몇 번째 항?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위에 몇 번째 항? 아홉 번째. 자, 9번째 항이야. 됐어?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될 텐데. 얘 몇 번째 항이야? 10, 얘 10번째 항이야. 얘는 11, 얘 몇 번째일까? K 플러스. 얘가 10번째고 얘가 11번째고 그럼 얘는 몇 번째일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야 될까? 그렇지. 얘는 그 다음 항이니까 K 플러스 10. 됐어? 네. 방학을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는 마이너스 4부터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얘가 왜냐면 얘가 처음이니까 하나씩만 더하면 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처음이 아니고 여기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얘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니까 헷갈릴 수 있어. 얘한테 뭐 더했냐부터 시작을 하면 돼. 됐어? 네. 식은 두 개로 일단 9번째 항 나와 있는 걸로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이너스 1 D가 13이고 그럼 D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요것도 식 세워야 돼. 37 37로 식 세우는 거야. 얘는 모르는 거니까. 됐어?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이너스 1 D가 37 됐어 안 됐어? 여기서 D가 나오잖아. D도 분수네. 대입하면 K를 계산할 수 있다. 해보면 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나왔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예, 애들 봐주는 선생님이 오잖아. 그 선생님 집에 놀러 간 거야. 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6이래. 네. 그러면 일단 얘네가 다 더하는 거부터. 그 다음에 제곱의 합.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식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였지? 가운데 것의 2배가
얘네들을 더한 것과 같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B가 나올 것 같아. A하고 C 자리에 누굴 넣으면? B, B, 그러면 3B가 6인 거고 B는 얼마? 2. B는 2인 거야.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세수의 곱 계산할 거예요. 자, B가 2였으니까 A제곱 더하기 4 더하기 C제곱이 44인 거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40인 거잖아. 네. 근데 지금 뭐야? 그리고 A 더하기 C는 얼마? 2니까 4. 근데 우리가 계산할 게 뭐냐면 세수의 곱을 계산하래. 곱이란 얘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네. B가 2인 건 알았으니까 2AC 계산하라는 거구나. 그럼 곱셈 공식 변형을 하라는 얘기.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잖아. 자, 곱셈 공식 변형.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어떻게 해야 같아지지?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2AC. 그렇지. 40이고 4, 16 마이너스 2AC 2항하면 AC 얼마?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셋 다 곱한 게 얼마구나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네. 가장 작은 수 나왔구나. 됐어요? 네. 근데 가장 큰 다 더해가지고 360이래. 그럼 얘네 더한 거 얼마? 295. 아까 안 했네. 85인가? 네.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두 수니까 가운데 것의 2배가 A 더하기 C여가지고 3B가 285. B는 90. 왜요? 95야. 됐어? 네. 공차 얼마일까? 얼마를 더하면 75에서 얼마 더하고 얼마 더하면 95 되는 걸까? 공짜 10. 그렇지. 공차가 10인 거야.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얼마일까? 109.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3차 방정식에서 세 식은 ABC라고 할게. 보통은 알파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그냥 ABC라고 할게. 네.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확인해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차 방정식에서도 식을 보면 더한 거, 2개씩 곱한 거, 그 다음에 셋 다 곱한 거 알 수 있거든. 네. 더한 거 얼마야? 막 마이너스 1분의 B에 분의 C 이런 거 기억나는데. 그거 맞아. 다 더한 거, 그냥 차수가 하나인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요거보다 요거. 됐어 안 됐어? 네. 그리고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는 부호 안 바뀌고 그냥 A분의 C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셋 다 곱한 거는 또 부호 바뀌어서 요거분의 요거. 됐어? 정리됐어? 이게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부호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니까 가운데 것의 2배가 A 더하기 C여서 여기다 대입하면 3B가 3. B는 1이구나. 네. 됐어요? B는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지금 K는 알 수지 못하니까. 맞아? 네. 여기다 대입하면 A, C, 그 다음에 AC는 모르는데 얘가 6이고 A 더하기 C가 2B였으니까 그럼 얘가 2. 그러면 AC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네. 됐어요? 그러면은 B가 나왔고 AC가 나왔으니까 K는 나오는 거지. 다 곱하면 되니까 K 얼마? 8. 1이 되는 거구나. 자,
문제.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볼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근데 등차 수열 이룬데 됐어요. 네.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A하고 똑같은 거 몇 개 있지? 네. 그렇지. 보이지 않는 데까지 찾아야 돼. A 4개, B 4개, C 4개야. 네. 그거가 48이고 자 건널비 이 넓이 얼마야? A, 이거하고 똑같은 넓이 몇 개 있어? 2개. 위아래 2개 있는 거지. 이 넓이 BC. 그치. BC도 양옆에 2개 있지. 그 다음에 얘 AC. 그치. AC도 2개 있으니까 이게 건널비고 그게 94란 얘기. 됐어요? 네. 자, 요거 2개. 첫 번째 식은 3로 나누고 두 번째 식은 2로 나눠서 2로 나누면 그리고 등차 수열인 것까지 이용하면은 부피 계산하는 거. 부피가 뭐야 지금? 전부고. 그렇지. A 곱하기 B 곱하기 C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A 더하기 C가 2B니까 B 나왔어. 거기다 대입하면 AC가 나오기 때문에 ABC 곱한 거. 굳이 A가 얼마, C가 얼마가 안 나오더라도 A 곱하기 C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네. 자,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모든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 등차 수열, 등차 중앙식 어떻게 식을 세우지? 가운데 것의 2배는 양 옆에 합과 같다. 그럼 얼마야? 4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할까? 이항하면 모든 x의 값 인수분해 해가지고 x 2개 나오지? 네. 0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했나요? 네. 네 수가 등차 수열이 이런데 4개면 꼭 4개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3개씩 생각하면 돼. 앞에 했던 것처럼 가운데 것의 2배가 더한 것과 같다. b는 마이너스 b가 나왔으면 또 등차 중앙식 이용하면 a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겠지? 2개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되고 등차 중앙식 뭐야 이것도 또 로그 한번 복습해 볼까? 해봐. 가운데 것의 2배는 가운데 있는 것의 2배는 양옆에 합과 같다. 자, 이번에는 이 2가 위로 올라가 버려야 돼. 됐어요? 그리고 로그의 합 진수들끼리 어떻게 한다? 곱합니다. 그러면 미시 같은 미시 같다고 미시 안 보이는데 미시 얼마인 거지? 10. 그렇지. 저 이거 이번에 시험 때인가 테스트 때인가 몰랐어갖고 친구한테 혼났어요. 미치 12위 이걸 몰라가지고 네. 그 친구 좋은 친구네. 요즘 같은 시기에 혼내는 게 쉽지 않지. 이거 사주란 얘기. 미치 12위 거 그래도 한 번 알려주니까 딱 알았네.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자, 이거 나머지 정리. 얘로 나누었을 때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 나머지 정리야. 2 대입하면 이걸 계산한 이 숫자가 바로 나머지란 뜻이야. 조금만 더 정리해줄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것의 2배는 얘네들 더한 것과 같아? 하면 A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문제거든.